4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화제, 이게 지금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갱신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플러스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 쓰고요. 다음 3년 더 살고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 더 써서 총 2회를 쓰고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니까 333 법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총 9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보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요즘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총 9년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이제 9년이 된다. 이게 엄청 화제잖아요. 물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쉽게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뭐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이 법안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법안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냥 이건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발의를 하신 분은 여기 보면은 대표가 이제 한창민 의원께서 이렇게 대표로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도대체 뭔 취지로 이렇게 바꾸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제안 이유를 보면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제 전세 사기가 너무 늘어나니까 전세 포비아란 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취지예요, 취지. 이번에 임대 전세 9년을 연장하는 그 취지가 여기에 바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당권 같은 권리는 등기를 신청하는 순간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에 이렇게 되니까 저당권이 앞선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 요약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우리가 왜 이 법률을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전제적인 거를 서술어로 한 거고, 요약을 보면 되잖아요. 주요 내용. 이게 아주 그냥 이제 날린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저당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게 뭐 11월 6일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면은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는 7일날 0시 이후로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11월 6일날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날 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근저당권이 들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우선이 이 저당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대항력을 갖춘 0시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저당권으로 따지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후순위들은 다 모든 물권 저당권이나 뭐 이런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날로 하겠다. 이렇게 요 취지는 뭐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대인의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 및 주택 인도 간의 관계를 동시 이행 관계로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를 지체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 청구권을 주는 겁니다. 채권인데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전세를 주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를 주게 되면은 보통 보증금을 이렇게 보증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 1억을 주고 주택을 인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차 등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등기를 이제 공시처럼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임대차 등기까지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 협력까지 해라. 이걸 동시에 이행 관계로 하니까,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는 상호 간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지체에 빠지면은 한쪽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아예 공시화 시키겠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진짜 강력한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임차인은 너무 강화시켜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차가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개월 내에 계약 종료 기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아예 경매를 그 집을 아예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엄청납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이제 임대차 이게 거의 이제 그 물권이 된 거죠. 이제 채권이 아니라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아주 강력한 거를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 꼭 이게 만약에 국회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강력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3번 다 같은 경우는 또 뭐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도 안 그래도 최근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공하고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까지 건강보험료의 납부 확인서까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갱신 청구할 때까지도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어떠십니까? 엄청나죠? 자, 라버는 임차 주택을 내가 이제 임차를 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고 팔았다. 그래서 매도를 한 거죠. 내가 임대인이 매도를 이렇게 이제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걸 집을 판 거예요. 전세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한테 팔았을 때는 서명으로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나 이 집 팔게 라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지 이게 임대인의 지위가 이제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엄청난 거죠, 이것도.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승계가 돼야지 보증금에 관한 의무도 민법에 의해서 넘어가거든요. 이건 전 진짜 인간적으로 저는 이건 진짜 엄청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게 누가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럴 정도로 라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조금 글씨가 잘못돼서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봤는데 집값의 70%를 넘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체납한 게 있거나 임대인이 그리고 뭐 담보권, 선순위에 무슨 대출이 잡혀 있다거나 이런 금액을 더해서 총 집값에 만약에 집값이 1억이면 70%까지 이거를 여기에 더해서 보증금, 전세금, 대출, 내 체납까지 다 더해서 70%를 넘기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범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화제, 이게 지금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갱신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플러스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 쓰고요. 그 다음 3년 더 살고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한 번 더 써서 총 2회를 쓰고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니까 333 법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총 9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잖아요. 거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와서 살아야 되는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안 깨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세가 풍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 주기가 무섭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월세로 돌리거나 정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거 너무나도 강력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4번에 이거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뭐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요약 내용을 이제 법률 문구로 이런 식으로 바꾸겠대요. 이거야 뭐 법률 문구고 아까 요약 내용이잖아요. 지금 가장
핫하게 언론이나 모든 부동산 카페나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죠. 9년이 되느냐 이겁니다. 9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이 9년이라는 건 엄청난 기간인데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이 정도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임대차 기간 3년 연장 엄청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다수당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여론의 역풍도 있을 테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거래 할 때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써야 되고 증빙서류도 해야 되고 플러스 주택 이제 매수해서 실거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또 이 자금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매거래가 실종했거든요. 서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9년의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이 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핵폭풍으로 다가오는 법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임차인을 강화시켜주는 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영상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하튼 어마한 초 메가톤급 이런 임대차 법률 갱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살아있다. 요거를 불인이들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한번 이 법안 원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이 9년은 진짜 엄청나다. 그리고 그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납입 내역까지 다 일일이 그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한테 보여주고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런 것 어떻게 해보십니까?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포 부동산 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